안녕하세요. 저는 37세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보단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보는 게 취미 아닌 취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구독하고 있고요. 항상 다른 분의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 글을 적게 됐네요. 제 사연은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라 마음속 응어리가 더 이상 풀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응원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일로 생기게 된 마음의 상처가 아직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를 모르는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저에게 응원을 해주신다면 뭔가 더 큰 힘이 될 것 같고 제가 가진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습니다. 그러면 질책보다는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며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저는 아빠 밑에서 자라왔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로 엄마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던 아빠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저는 크게 걱정할 것 없이 자랄 수 있었죠.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아빠는 언제나 제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렇게 잘 자란 저는 취직을 하며 평범한 사회인이 되어 제 몫을 해내고 있었고 이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별 탈 없이 안정적인 연애를 해왔던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고 2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엄마 없이 아빠 혼자 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니 걱정이 없을 순 없었지만 남편 쪽 역시 대학 시절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혼자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양가 모두 혼주석을 홀로 지키셔야 했죠. 덕분에 그 문제로는 서로 갈등 없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모는 절 그리 좋아하진 않았어요. 결혼 전에 저희 집안 형편을 알고는 저한테 대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색을 했었죠. 시댁 형편이 저희 집에 비해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시모는 자신 아들이 더 나은 환경에 나은 형편의 여자를 만나지 못한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와 결혼하겠다는 아들의 의지 때문인지 저희 결혼을 반대하진 않았지만 결혼 전부터 공공연하게 제게 아쉬운 소리들을 말하곤 했었죠. 나야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도 일찍 보내고 어려서부터 워낙 없이 살았다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여유 있게 살길 바랬었는데 근데 우리 승수도 날 닮았는지 계산기 두드리는 법이라고는 몰라서 결국 고만고만한 너랑 결혼을 한다 그러는구나. 그래도 사실 나는 우리 승수가 좀 더 나은 며느리를 데려왔으면 했었다. 네가 엄마 없이 자란 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고 사위한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그런 처가 만났으면 했는데 지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뭐라고 반대를 하겠냐마는 내 딴은 괜히 아쉽고 욕심이 난단 말이다. 시모가 대놓고 저희 집 형편이 별로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제 기분과 별개로 시모 입장에서는 아쉬워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희 아빠도 늘 제게 못해주신 것만 생각하고 미안해 하셨으니 시모도
자신이 자식에게 해주지 못한 여유를 아쉬워 그렇게 말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모를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이 넓고 성격이 유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시모에게 별말하지 않았던 건 저희 남편이 워낙 저에게 잘했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시모가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고 해도 평소에 남편이 저한테 하는 걸 생각하면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고마워했고 저한테 그만큼 보답을 해주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워서라도 시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시모가 제게 서운한 소리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먼저 말을 막고 시모 앞에서 제 칭찬을 해줬기에 시모가 남편이 있을 때는 저한테 별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아들을 더 끔찍하게 생각했던 시모는 아들을 생각하는 만큼 아들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감싸는 남편 앞에서는 제게 싫은 부분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했죠. 그런 덕분에 남편이 있는 한 저는 저를 못마땅히 하는 시모의 태도에도 견딜 수 있었고 이후 4년간 저는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별 걱정 없이 평안했던 제 인생에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긴 것은 다름 아닌 엄마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아빠와 이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나타난 적도 없었던 엄마가 몇십 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 뒤늦은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나혜야, 그동안 잘 지냈니? 엄마 보고 싶진 않았어? 아유, 그래. 이런 걸 묻는 것도 내 욕심인데 내가 네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힘들다고 너를 그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른들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너까지 끼어들어서 내가 너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구나. 정말로 미안하다, 나혜야. 그래서 네가 보고 싶어도 엄마가 염치가 없어서 더더욱 네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 그러다 이제야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는 저를 두고 간 뒤로 자신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다며 제게 뒤늦은 사과를 해왔습니다. 자식 놔두고 간 엄마가 어떻게 잘 살았겠냐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도저히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걱정되고 미안했으면 한 번쯤 찾아왔어도 됐을 텐데 제가 엄마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해서 나이를 먹을 때까지 엄마는 단 한 번도 연락 한 번이 없었으니까요. 그동안은 친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싶지도 않아서 아예 제 인생에서 지웠던 엄마였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와서 사과를 받았다고 한들 제가 받은 상처가 다 지워질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엄마와 가까워질 생각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제 발을 붙잡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혜야, 제발. 사실 엄마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 엄마 살 날이 별로 없단다. 그래서 염치 없는 거 알면서도 찾아온 거야. 이기적이라는 건 알지만 곧 죽게 된다고 하니 두고 간 딸 생각에 도저히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너한테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짧은 추억이라도 만들고 싶었단다. 너한테는 할 말 없지만 이런 엄마를 조금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병에 걸린 엄마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에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내가 엄마를 충분히 원망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엄마의 그런 사정을 듣고 나니 미우면서도 마냥 원망할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안 보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는지 저는 엄마에게 마음을 여는 선택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는 저를 보며 남편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는 게 어때? 지금도 이렇게 고민하는 걸 보면 당신도 어머니를 다시 뵙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싫었으면 애초에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거야. 그리고 당신 성격에 이러다 정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할 텐데 정말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버리고 간 어머니 미워하는 마음이야 당연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시잖아. 충분히 해야 후회가 없다는 말도 있는데 나는 당신이 나중이라도 속상할 일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남편의 말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 말처럼 엄마가 죽고 나시면 내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엄마가 원망스러운데 내가 엄마랑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싶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당신 어머니가 미웠던 만큼 그리워했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봐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잖아. 앞으로 집안일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동안 어머니랑 여태까지 못했던 추억이라도 쌓아. 나는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어. 고민 끝에 저는 남편 말대로 엄마를 용서하기로 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엄마와 추억을 쌓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 대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주며 제가 엄마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해줬고 덕분에 저는 오롯이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이나마 상처를 덜어낼 수 있었던 저는 남편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엄마의 병환은 점점 나빠졌고 결국 엄마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야 엄마와 가까워졌다 생각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저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미련이 없으신 듯 마음이 가벼워 보이셨어요. 나혜야, 속상해하지 마. 엄마는 죽기 전에 얼마라도 우리 딸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어. 그래도 우리 착한 딸 덕분에 마음이 편할 수 있었는걸. 엄마가 여기서 뭘 더 바라면 너무 욕심인 거 아니겠니? 그러니 괜히 속상해하지 말고. 엄마 정말 괜찮아. 그리고 엄마는 제게 긴히 할 말이 있으시다며 상속에 대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엄마가 가기 전에 나희한테 꼭 주고 싶은 게 있어. 겨우 이런 걸로 너한테 용서를 받을 순 없겠지만 엄마가 딸을 위한 거니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나희한테 모든 걸 남겨주고 갈게. 엄마는 제게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사죄의 의미로 모든 재산을 상속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가 보여준 금액에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제게 상속하시겠다는 재산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거든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정말 이걸 나한테 물려주시겠다고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언젠가 우리 딸한테 좋은 엄마 노릇 한 번쯤은 하고 싶었어. 그래서 열심히 살았더니 그래도 너한테 남겨줄 게 있긴 하구나. 엄마는 딸을 버리고 갔다는 죄책감에 늘 마음이 불편하셨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오셨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혼자 힘으로 이 많은 돈을 모으셨지만 고생을 많이 하신 탓인지 미처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저한테 물려주신다니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렇게 엄마에게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는 그 일을 누구보다 남편에게 먼저 말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늘 남편과 공유를 했던 저였기에 누구보다 남편에게 알려야 했죠. 그런데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 역시 제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어요.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뭔데? 얼른 해봐. 아니, 그게... 왜 말을 못하고 자꾸 끌어? 그럼 그 전에 나 먼저 말하면 안 될까? 사실 나 당신한테 말하려고 여태 기다렸거든. 무슨 이야기 하려고? 무슨 일 있었어? 무슨 말인지 머뭇거리다 말을 못하는 남편을 더 기다리지 못한 저는 결국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부 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 역시 저처럼 무척 놀라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 그것도 그렇게 큰 돈을? 그렇대. 나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엄마한테 유산 받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었는데 말이야. 거기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셨는지 진짜 놀랐어. 근데 그 말 듣는 게 마음이 복잡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그냥 받아도 될까 모르겠어. 솔직히 너무 큰 돈이라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 돈을 받는 게 맞나 싶어. 그래도 어쨌거나 당신한텐 잘된 일 아니야? 어머니께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미안하신 마음에 전 재산 물려주시는 건데 그냥 기쁘게 받는 게 낫지 않겠어? 장모님도 당신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으신 거라며. 근데 당신이 그것마저 안 받겠다고 하면 어머니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지. 돌아가시는 마당에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게 맞지. 그런가?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 일은 왜 매번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래도 엄마 뜻대로 해드리는 게 좋겠지?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당신은 그 돈 받을 자격 있어. 근데 당신 나한테 할 말 있었던 거 아니야?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별 얘기 아니었나 봐. 생각나면 다음에 말하면 되지 뭐. 남편과 엄마의 유산에 대해 대화를 하는 바람에 남편은 하려던 얘기를 까먹었는지 어영부영 대화가 끝나게 됐죠. 그 후 저는 엄마의 마지막을 잘 모시기 위해 매일같이 호스피스 병원을 오가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도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부쩍 몸이 안 좋은가 봐.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엄마를 우리가 모셨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어때? 합가를? 근데 다른 때도 아니고 나도 지금 우리 엄마 일로 정신이 없는데 내가 어머니까지 챙길 수 있을까?
사실 저번에 엄마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질 뻔하셔서 많이 놀라셨더라고. 만약 엄마 혼자 있다가 그렇게 되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내가 불안해서 말이야. 그래서 한 집에 있었으면 그런 위험한 상황은 없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당신한테 부담 줄 생각은 없어. 당신한테 엄마 챙겨달라고 부탁 안 할 거니까 당신은 큰 신경 쓸 일 없을 거야. 우리 엄마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괜히 미안해하거나 부담 갖지 말고 당신은 지금처럼 어머니 잘 모셔. 시모를 모시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몰라도 지금은 저도 친정엄마를 챙기느라 정신없다 보니 그 와중에 시모까지 챙기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그 문제마저도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며 제게 부담을 덜어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면서도 저를 끝까지 배려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대로 시모를 모시기로 했고 그렇게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셨죠. 그렇게 시모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호스피스에 계시던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예정돼 있던 이별의 순간이었지만 엄마를 보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좀 더 일찍 나를 찾아오지 않았던 엄마를 원망도 했습니다만 반대로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에 성인이 돼서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엄마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저 스스로에게 원망도 하고 후회도 했습니다. 그런 후회와 원망을 한다고 엄마가 살아 돌아오거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나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제 탓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엄마를 떠나보내고 난 뒤 한동안은 저 스스로를 원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죠. 그때 스스로를 원망하는 저에게 가장 많은 위로와 힘을 줬던 사람이 시모였습니다. 제가 우울감에 빠져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한 집에 있던 시모가 제 곁으로 다가와 위로가 섞인 말들과 우울한 기분을 빨리 날려버릴 수 있는 농담을 건네줬죠. 또 몸과 마음이 지친 저를 대신해 몸이 아프다고 한 시모가 집안일도 대신 도맡아 해줬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들어가셔서 쉬세요. 그리고 앞으로 집안일 할 게 있어도 그냥 놔두세요. 제가 퇴근해서 바로바로 할 테니까. 대단히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 있니? 몸 때문에 운동도 못 하는데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그나마 몸을 쓰지. 그리고 지금은 나보다 네가 더 관리해야 할 때다. 네가 우리들 앞에선 괜찮은 척하고 있다만 네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 평생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자식들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못한 것들만 생각나서 마음 추스르기 힘든데 너는 오죽하겠니? 나도 승수 엄마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딸이었다. 내가 지금 네 마음 전부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일까 짐작도 되고 이해도 돼. 그러니까 집안일이나 승수 챙기는 일은 잠시 나한테 맡겨두고 너는 네 몸과 마음 잘 추스르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아프신 어머님을 챙겨야 맞는 건데 되려 보살핌을 받고 있어서. 그런 말 말어. 힘들 때 돕는 게 가족이지.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갖지 말고 집에 와선 마음 편히 네 몸과 마음에 대해서만 생각해라. 알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정말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한 행동들이 사실 보통의 시어머니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남편도 회사 일이 바빠 힘들어하는 저와 직접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진 못했지만 아내로서 제 역할도 못하고 옆에 끙끙거리기만 하는 저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섭섭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모와 남편에게 정말 감사했고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좋은 며느리이자 아내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런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엄마를 잃은 헛헛한 마음 때문인지 잠이 많아져 있을 때였어요. 시모와 남편도 낮밤 가리지 않고 잠을 자는 저에게 따로 뭐라고 하지 않았고요. 두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됐던 그날 역시도 주말 내내 밤잠과 낮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몰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해 일찍이 잠자리에 들게 됐죠. 그러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깼고 안방을 나가 주방으로 나갔는데 거실에 TV만 켜져 있고 시모와 남편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물만 마신 뒤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했죠. 그런데 시모가 머물고 있는 방 쪽에서 소근거리는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TV 소리에 묻혀 그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시모와 남편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방으로 가까이 가게 됐고 그러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됐죠. 승수야, 나의 죄가 상속 관련해서는 다른 말 안 하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 엄마. 지금은 엄마가 나보다 저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걸? 내가 요즘 저 사람이랑 대화를 자주 하나? 그나마 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위로해주는 말밖에 없지. 상속 언제 하냐고 물어보기라도 하지. 엄마. 저 사람 상황에 내가 돈 이야기 꺼내면 너무 속 보이지 않겠어? 분명히 뭔 꿍꿍이가 있다고 의심하지. 그나저나 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나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건데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랑 한 침대에 한 이불 덮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든데 나 장기 출장이라도 간다고 할까? 그러다 제가 우연히 너네 회사 사람이라도 만나거나 연락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어떻게 빠져나갈 건데? 남편이 그런 거짓말했다고 하면 여자들이 뭐 먼저 떠올릴 것 같아? 승수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조금만 참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었잖아. 이제 딱 1년만 버티면 끝이란다. 나의 죄 곧 상속 받을 거고 네가 1년 정도 잘 지내다 이혼하면 그땐 나의 돈이 네 돈 되는 거야. 조금만 버티면 사랑도 돈도 얻게 되는데 조금만 참자, 응?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상속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시댁에 돈 문제가 생겼나 싶었어요. 돈 문제가 생겨 시모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차마 돈 관련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와 더는 못 살게 했다는 말을 하더니 시모 입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말이 나왔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올 뻔했는데 겨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는 들리는 것처럼 요동을 쳤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앞이 흐릿하게 보이며 어지럽기까지 했었죠.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시모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에 집중을 했죠. 그랬더니 저를 이제까지 기만하고 있었던 모든 사실을 두 사람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도 알지. 그런데 어떻게 1년이나 이 생활을 더 해? 그리고 불안하고 힘든 것도 문제인데 나 저 사람한테 몹쓸 짓 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그냥 돈 포기하고 저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또 내가 엄마한테 말했다시피 은수네 집안 꽤 잘 살아. 그러니까 저 사람 돈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예. 그러니까 나의 제 돈이 더 필요한 거지. 은수야, 네가 좋으니까 네 배경 안 본다고 해도 그쪽 집안에서는 뭘 보겠니? 귀한 딸 시집 보내는데 그냥 떠나보내려고 하겠어? 결혼 허락받는 중에 아쉬운 소리 안 듣고 갑을 관계가 안 되려면 나의 제가 받을 돈 우리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그리고 뭐가 불안하고 힘들어? 엄마가 제 눈치채지 못하게 다 해주고 있는데 내가 나에 잡아놓고 있으니까 전보다 은수 만나는데도 훨씬 편하고 또 의심이 될 만한 상황엔 엄마가 뒤처리 다 해주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편해. 네가 불안해하면 오히려 그 모습이 수상해서 나애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마음 편히 가져. 네가 은수 관련해서 뭘 집으로 달고 오든 엄마가 다 처리해 줄 테니. 저번에도 네가 실수해서 나이한테 들킬 뻔한 거 내가 처리 잘했잖아. 내가 뭐든 그렇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은수한테만 신경 쓰고 잘해. 시모는 몸이 아파서 저희 집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거죠. 남편은 제 앞에 엄마가 나타나기 전부터 한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엄마가 나타났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후회할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엄마와 시간을 보내게 했던 거였어요. 제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자신은 바람을 피던 그 여자와 마음 편히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말이죠. 이후 외도를 하는데 푹 빠져 있던 남편은 여자와 미래를 약속하게 됐고, 그래서 저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솔직히 털어놓고 이혼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던 날이 제가 엄마에게서 상속을 받게 될 거라고 남편에게 말한 그날이었던 거죠. 제 입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상속받게 될 거라고 듣게 된 남편은 그날 말하려고 했던 이혼과 외도를 감췄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아들의 외도를 알고 있던 자신의 엄마, 그러니까 시모에게 상속 이야기를 말했던 거죠. 두 사람은 상의 끝에 이혼을 언급할 시기를 뒤로 미루기로 했고요. 모두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재산을 상속받고 난 뒤 성격 차이든 아니면 고부 갈등이든 문제를 만들어 외도를 숨긴 채 이혼을 결정하게 만들 속셈이었어요. 그런데 왜 상속을 받고 난 뒤 곧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굳이 1년을 기다리는 거냐면, 우선 제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사이 제가 엄마에게 받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게 만들고 공동 명의로 설정해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받으려고 한 이유였죠. 상속된 재산은 이혼 시 분할하는 데 있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공동 명의로 만들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 모두 남편이 저에게 외도를 들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
시모가 아들을 돕기 위해 나섰던 겁니다. 시모는 몸이 아픈 척 저희 집으로 들어와 심적으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잘해주며 제 마음을 샀고, 또 한 집에서 저를 감시하며 남편이 외도를 하는 상대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왔던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실수로 집까지 가지고 온 외도의 흔적을 지우기도 했어요. 나중에 모든 걸 알고 나니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떠올랐었죠. 그중 한 번은 제가 빨랫감 사이에서 남편의 셔츠에 묻은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원래도 저는 빨간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엄마의 병환으로 인해 색상이 있는 립스틱을 아예 바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셔츠에 새빨간 립스틱과 파운데이션 자국이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을 둔 모든 아내분들은 그런 상황을 그냥 넘기진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설마 내 남편이?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외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일로 어떻게 하다 생긴 자국인지 그 해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시모가 봤나 봅니다. 셔츠를 보며 의심스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자신의 것이라고 했죠. 나의 너 빨래하려고? 회사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을 텐데 그냥 두지. 안 그래도 오늘 나온 것까지만 모아서 내가 내일 하려고 했는데. 어머, 나 좀 봐. 그거 손빨래 한다는 걸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이 셔츠요? 어머님 혹시 이 셔츠에 대해서 뭘 좀 아세요? 응? 뭘 좀 알다니? 너 그 자국 때문에 그렇구나. 너 설마 우리 승주가 딴짓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아니긴. 그런데 나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겠다. 그게 실수로 생긴 자국이라고 해도 기분 나쁘지. 내 남편 셔츠에 다른 여자 흔적 있는 건. 근데 걱정 말아라. 그건 내 흔적이니까. 네? 어머님 흔적이라고요? 오늘 낮에 동창 모임 있어서 화장을 좀 했거든. 그리고 모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퇴근하는 승수 마주쳤고, 승수가 날 못 봤길래 내가 승수 좀 놀라게 하려고 뒤에 숨어서 있다 여기에 딱 하고 화장이 묻은 거지. 그러니까 안심해라. 내 흔적이야, 내 흔적. 당황한 모습 하나 없이 태연하게 그 립스틱과 파운데이션 자국이 자신의 것이라 말하는 시모를 보며 뭘 더 의심할 수 있겠어요. 애초에 자식의 외도를 감싸는 부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날 일도 웃으며 넘기게 됐습니다. 그것 외에도 시모는 처음 보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수상해하는 저에게 자신이 새로 구입한 휴대폰을 남편이 세팅해주고 있다며 설명하기도 했고, 귀가가 늦은 남편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저에게 말을 해주며 안심도 시켰죠. 또 남편이 연애 때처럼 꾸미고 밖을 나가는 횟수가 많아졌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남편이 자신과 병원을 갔다 잠깐 데이트를 즐기고 올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들 전부 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남편의 외도 흔적을 발견하거나 의심이 갈 때마다 시모가 나서서 그 대처를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모든 걸 다 알게 됐던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문을 열고 들어가 시모와 남편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래서 바닥에 기다시피 하면서 안방 침대로 들어가 다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두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시모방으로 쳐들어가 손에 잡히는 대로 무엇인가 잡고 두 사람의 머리통을 후려 갈기는 상상도 하고, 당장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상상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날 배신한 두 사람에게 꼭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두 사람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됐으니 상속받게 될 돈을 빼앗길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그 인간은 바람난 년과 행복하게 산다는 생각을 하니 당장이라도 피가 거꾸로 솟을 것만 같았죠. 꼴랑 이혼하는 걸로 복수를 끝내선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와 남편에게 어떤 식의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제가 여전히 두 사람의 꿍꿍이와 남편의 외도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덕분에 남편의 뒤를 밟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도 남편도 제가 집에 있을 때만 조심했지 밖을 나간 순간부터는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에게 푹 빠져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던 남편 덕분에 말 그대로 뒤만 쫄쫄 따라다니기만 하면 불륜의 증거들을 다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만나고 있는 상간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여잔 자신이 가정이 있는 사람과 바람피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단순히 남편 지인들에게 외도를 밝혀 창피를 주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의 복수가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그 복수는 저 혼자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있는 여자가 동의를 해줘야 됐죠. 물론 그 여자가 저와 함께 복수를 하지 않고 유부남인 남편을 선택한다면 시간 낭비를 한 셈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손해를 보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저에겐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쳤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찾아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여잔 제가 알려주는 말에 당황했고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며 제게 미안하다 말을 해왔습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걸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전 결백하다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처음 접근한 메시지 내용 확인해보면 제 말 믿으실 거예요.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말 그 어디에도 없었고 제가 눈치챌 만한 것도 없었다고요. 특히 그런 관계 저희 부모님께서 용납 안 하세요. 소문이라도 저희 부모님 귀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저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알아요. 은수 씨가 모르고 김승수 그 인간을 만났다는 거. 아니까 은수 씨에게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은수 씨가 그런 놈한테 속고 있다고, 나는 그 놈에게 이런 일 겪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어주신다니까 감사하네요. 그리고 죄송해요. 알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상처드리게 돼서. 김승수 그 사람과는 당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됐든 나혜 씨가 저 찾아오는 일 없도록 그 사람과 마무리 지을게요. 실은 그 일 때문에 제가 은수 씨 찾아온 거예요. 은수 씨는 화나지 않으세요? 그 인간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그렇긴 한데 어쩌겠어요.
욕하는 것 외에는 별달리 방법도 없는데. 김승수 그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복수할 방법이 있다면 하시겠어요? 지금 은수 씨 분노를 다 씻어줄 만큼의 복수는 아니겠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관계만 끝내는 것보단 나을 거고 은수 씨에게 피해가는 일도 없을 거예요. 내가 하는 복수에 맞춰서 김승수 그 인간 압박만 하면 돼요. 정말 저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전 저희 부모님께서 아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 일이 커지면 안 되는데. 우선 은수 씨한테 피해는 없을 거예요. 그놈이 죄를 지었는데 어디서 큰 소리를 치겠어요. 거기다 그 인간 소심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은수 씨가 해줄 일은 저랑 입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수 씨가 그 인간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게 찾아가서 두 사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그럼 그 인간이 알아서 돈을 주려고 하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든 은수 씨 입 못 열게 하려고 수를 쓸 거예요. 그때 그냥 사과를 받거나 돈을 받고 끝내도 되고 그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질질 끌면서 괴롭히세요. 말을 잘 안 듣는다 싶으면 절 이용해서 협박하면 돼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은수 씨가 남편과 헤어지려고만 한다면 남편에게 남은 선택지는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설령 저와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없다고 한들 돈 때문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곁에 붙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은수 씨가 모든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나온다면 남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수 씨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걸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은수 씨에게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남편은 제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는 은수 씨에게 쩔쩔매며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수 씨가 보내준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통해 찌질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었고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근데 잠깐만, 아주 잠깐만 나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 그 사람이랑 곧 갈라설 거야. 이혼할 건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조금 미뤄지는 거야. 나 은수 너 정말 사랑해. 나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 그 사람과 이혼하고 너랑 하루빨리 살고 싶다고. 당신만 나쁜 놈하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 나 당신 유부남인 거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 않았어. 이혼 소송 중이라고 별거 중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고. 나 이대로 나만 피해 못 봐. 당신도 나만큼 피해 봐야지. 안 그래? 당신 아내한텐 미안하지만 당신 아내도 당신 같은 쓰레기 새끼랑 사는 것보단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낫지. 나 다 말할 거야. 당신 아내, 당신 집안, 당신 직장 등등 내가 말할 수 있는 곳에 다 말할 거라고. 은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야? 미친놈, 아직 정신 못 차렸지? 내가 겁만 주는 것 같아? 나 당신 아내 휴대폰 번호도 알아. 자, 여기 봐. 됐어? 어차피 며칠 빨리 알게 된다고 문제될 건 없지. 나 당신 아내한테 지금 전화할 거야. 은수야, 은수야,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헛소리하지 않을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네가 날 용서해 주겠어? 네가 원한다면 헤어져 줄게. 다시는 네 눈앞에 안 띄겠다고 약속할게. 그렇게 하면 될까? 아니다.
내가 네 인생에 끼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좀 할게. 네가 돈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끼친 피해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 원한다면 내가 금전적으로 네 인생에 입힌 피해를 보상할게. 제발 날 용서해줘. 남편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잘못했다는 말은 귀가 아플 정도로 했고요. 하지만 전 단번에 용서하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은수 씨에게 더 괴롭히라고 했고 저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는 척 하라고 했죠. 그러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힘들다 내색 못하며 집에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시모 역시도 아들 걱정에 끼니를 끊을 정도였죠. 그렇게 은수 씨는 제가 한 말 그대로 남편을 괴롭힐 만큼 괴롭힌 다음 남편과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날은 따로 은수 씨가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더라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이 이전과 다르게 지쳐 있음에도 편안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시 잘해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는지. 원래는 며칠 뒤로 예정돼 있던 제 복수를 바로 그날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시모를 가지고 놀기 위해 제가 남편의 외도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 뭐야? 웬 꽃? 당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회사 일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 못 써줬잖아. 미안해서.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미이자 미안한 마음에 주는 거야.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좀 일찍 주지 그랬어. 난 이미 마음의 정리를 했는데. 뭐? 당신 뭐라고 했어? 나 마음의 정리했다고. 안 그래도 언제 이야기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비비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지금 말해야겠다 싶네. 당신이랑 나 이혼할 거야. 뭐?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농담이지? 내가 서운하게 해서 이래? 내가 당신 소원하게 했지만 이혼 이야기가 나올 만큼 행동하진 않았어. 도대체 뭐 때문인데? 뭐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유를 나에게 물으려 하지 말고 당신이 한 행동들을 자세히 생각해봐. 지금 당신이 이렇게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수 있는 건지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또 당신 엄마한테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해. 내가,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설마 당신 돈 때문이야? 이제 다른 사람 부럽지 않게 돈 생겼으니 나 같은 놈은 필요 없다. 뭐 그런 거야? 뭐야, 왜 말이 없어? 정말 돈 때문이라고?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당신 힘들 때 얼마나 성심성의껏 잘해줬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집안일 다 해주고 당신 어머니께 신경 쓸 수 있게 해준 분이 우리 엄마인데 나는? 나도 일이 바빠서 신경 못 써줬지만 우리 집 일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당신한테 불평불만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어. 그걸 알면 이렇게 나와선 안 되는 거지. 제가 자신의 외도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갑자기 돈 때문에 제가 변했다면서 되려 화를 냈어요. 또 화를 내는 남편 목소리에 자신의 방에 있던 시모가 들어와 자신의 아들처럼 똑같이 화를 냈죠. 뭐? 변하다니. 갑자기 돈 이야기랑 이혼은 무슨 소리냐? 엄마, 저 사람 눈 돌았어요. 돈 생기더니 이제 우린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막 나오는 거 있죠? 저랑 이혼하자고 해요. 이혼할 거래요.
뭐? 얘 나애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승수가 한 말이 다 사실이야? 너 돈 때문에 이러는 거니?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두 사람 합이 정말 잘 맞네요. 어떻게 일순간 저를 돈에 미친 여자로 매도시켜요? 그리고 피해자인 것 마냥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네? 말할 거면 정확하게 말해야죠. 나한테 신경 써준 게 아니라 김승수 저 인간 바람 피는데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느라 나한테 눈을 안 뗀 거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어요? 야, 김승수, 이제 됐어? 내가 너랑 이혼하려는 이유가 네 놈 바람인 거면 이제 납득이 돼? 내가 아니라 너네 모자 둘이 돈에 미친 년놈인 걸 증명하면 되냐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혹시 당신 이윤수라는 그 여자한테 들었어? 그렇다면 그 말은 그 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야. 나 당신 말고 다른 여자 쳐다도 본 적 없다고. 내가 회사 일에 바쁜데 바람 피고 다닐 시간이 어딨어? 그래, 나의 네가 뭘 단단히 오해한 것 같다. 너가 나보다 우리 승수에 대해서 잘 알잖니. 너도 매번 입에 탈고 살았잖아. 승수가 여자 보길 돌같이 한다고. 아유, 그런데 바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무슨 돈에 미쳐. 네 돈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 내가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다 들었는데 왜 계속 거짓말을 하지? 그리고 당신 바람 폈다는 증거 여기 있어. 누구한테 당신 바람 핀다고 들은 적 없고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그만 거짓말해. 나 당신들 너무 추잡하고 징글징글하거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헤어지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잘못했다 고개 숙이고 이혼 받아들여. 끝까지 거짓말하려던 시모와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 말하자 태도를 바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기의 목적인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인정하마. 그런데 우리 아들 너랑 결혼 생활하는 내내 제 역할 다 해냈다. 다른 여자 만났을 때도 가정에 못한 거 없어. 돌아가신 너희 어머니께도 혼자 계신 사돈께도 사위 역할 제대로 했어. 오히려 너야말로 너희 어머니 챙긴다고 집안에 신경 안 썼잖니? 시어머니인 내가 집안일을 대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네가 네 어머니한테 받은 재산 일부는 우리 아들도 나도 몫이 있는 거야. 우리 아니었으면 애초에 네가 네 어머니랑 시간 보낼 생각을 했고 같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 그 몫은 정당하게 챙겨주렴. 이제 곧 남남이니까 아줌마라고 불러도 되죠? 아줌마, 내가 바본 줄 아세요? 그쪽이 헛소리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 엄마 돈 줄 것 같아요? 당신들도 우리 엄마 재산 못 건드는 거 아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서 공동명의 만들고 재산 분할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 세운 것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법인 것 마냥 말하네? 어디 한번 법원 가서도 똑같이 말해봐요. 아니, 그 전에 그쪽이 선임할 변호사가 그 말 듣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요. 뭐 저런 또라이가 왔나 싶겠지.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나 아직 우리 엄마 재산 상속받기 전이에요. 상속 유예기간 아직 몇 달 남기도 했고 혹시나 문제될 일 만들기 싫어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헛소리 계속 짓거려 봐요. 당신도 당신 엄마 따라 지져봐, 헛소리. 그리고 기어도 이런 거 정확히 따지고 싶어 하던데 어디 한번 우리 요목조목 다 따져서
10원 하나도 정확하게 나눠 가져갑시다. 혹시나 헛된 기대 품을까 싶어서 말하는데 나 김승수 당신이랑 꼭 이혼할 거고 당신들이랑 다시는 가족 같은 거 되기 싫어. 그러니까 조금의 기대도 하지 마. 그럼 재판 때 보자고요.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 측에서 저와 얘기를 나눠보려고 접근을 해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변호사 통해서 진행했고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제 생각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는 두 사람을 법원에서 마주치게 됐고 그때마다 시모와 남편이 제 발목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런 행동들이 의미가 있었겠어요? 사람 열만 더 받게 하는 행동일 뿐이지. 저는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무시로 일관했고 접근하려고 할 때는 매번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렇게 찰거머리 같은 두 사람을 제 주위에 맴돌 수 없게 한 뒤 취하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했고 이혼 소송 결과 남편의 외도가 유책 사유로 인정이 돼 승소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과 완전히 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외도를 하던 남편과 이혼하게 됐고 그 옆에 딸려있던 시모와도 완전히 결별을 했죠. 또 언 30년간 미워하고 있던 엄마와 화해를 하고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살면서 가장 필요한 걸 잃게 됐더라고요.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평생 내 곁에서 있어줄 거라고 생각한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니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많아지고 의심이 늘더라고요. 왠지 시간이 더 지나면 지금 쓰고 있는 색안경을 평생 벗지 못할 것 같아 겁이 나는데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이런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럼 저는 글을 마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